약간 엉뚱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해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류 멸망이 머지않은 것 같아 열심히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인가 회의가 듭니다. 다양한 것을 신경 쓰다 보니 개발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어서 개발 공부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이성적인 컨트롤하는 방법, 노하우를 혹시 알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도 이 고민을 해요. 제가 이제 올렸던 거였어요. 딩크족이 이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애를 낳으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너무나도 저출산이고 이게 나라의 문제로 다가오고 그게 결국에 우리에게도 오고 미래 어떤 자손들에게도 피해가 오는 그런 형태인데 너무나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애 안 낳는 게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이기적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해보고 애를 낳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좀 고민해보고 같이 어떤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생각하는 거는 진짜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저출산으로 자손들이 한 명당 뭐 어른들 3명씩 모시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더라도 아, 이 어른들이 진짜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과 그때 당시에 뭔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막 희희낙낙 거리면서 그냥 뭐 아무런 신경도 안 써줬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랬을 때 그 자손들이 과연 우리를 부양할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와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전 세계 인구는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만 줄지. 전 세계 인구 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온난화나 인류 멸망 이런 걸 봤을 때는 차라리 인류가 줄어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어떤 이런 고민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차원이야. 첫 번째로 일단 인류가 멸망되기 전에 우리가 계속 인구가 이렇게 줄면 그냥 저희 목에 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온난화돼서 죽는 방법도 있지만 당장 총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뭔 말이냐면 나라에 힘이 없으면 다 흔들려요. 싹 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꼭 인구를 안 늘리더라도 미국처럼 이민을 잘 받아서 교육을 하고 대한민국 자체의 힘을 키우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뭐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잘 받아들여서 한국인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인구를 느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국가의 힘을 유지하는 거는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단적인 예가 우크라이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국방력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평화를 외쳐도 푸틴 같은 사람 있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냥 끝장납니다. 진짜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힘이 무엇이 나오냐고 봤을 때 최소한의 인구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최소한의 인구.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구 온난화를 떠나서 그냥 나라가 그냥 난리가 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애를 안 낳더라도 이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민이라도 하여튼 뭔가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뭔 방법을 생각은 해야 돼 지금.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 요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인구가 30억이니까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위 몇 프로가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것도 문제예요. 이 시스템이 상위 몇 프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있던데 개인 전용기 하나가 거의 도시에서 1년치 배출하는 탄소량을 배출한대요. 개인 한 명이. 그리고 미국 한 가정이 어떤 좀 못 사는 나라의 한 마을이 먹을 만큼의 양의 칼로리를 하루 한 끼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를 지키고 싶으면 체계를 변화시키는 거는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달려들어야 되는 이런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기술도 그렇고 그게 맞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래의 어떤 인재가 이걸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어떤 상위 몇 프로가 다 가져가는, 그러고 보면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사회주의가 나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회주의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사회주의는 뭐냐면 다 같이 잘 벌어서 잠깐만요. 제가 공산주의를 찬성한다는 게 아니에요. 반대합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처음엔 좋은 의도였어요. 뭐냐면 다 같이 잘 벌어서 잘 나누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어떻게 되냐면 다 같이 안 벌어서 한 명만 잘 살자. 그러니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이렇게 됐어. 결론이 났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실패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의도가 좋았지만 이렇게 이제 실패가 났어.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이게 문제가 있어. 뭐냐면 이게 왜 실패했냐? 인간이 이제 욕구가 있잖아요. 뭐 동기부여가 있어야 열심히 살고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다 같이 안 벌어. 그리고 인간이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한 명이 그냥 다 착취를 해. 이렇게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다 같이 잘 벌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니까 다 같이 열심히 벌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야? 그냥 뭐 미친 듯이 벌어. 다 가져가. 누가?
위에 사람이 다 가져가. 근데 위에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너무 많고 방대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밑에 사람이 그래도 뭐 부스럭이라도 살만하게 먹어. 요 차인 거야.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자본이 없어서 그냥 한 명이 다 가져가고 다 그지가 되고, 여기는 뭐냐, 자본주의는 동기부여해서 어떤 특정 몇몇 잘 사는 사람들이, 동기부여된 사람이 다 미친 듯이 잘 벌어서 그냥 지구를 파괴시킬 정도로 다 벌어. 그래도 많이 워낙에 자본을 많이 벌고 잘 사니까 밑에 애들이 그래도 뭐 살만하게 벌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야, 엄밀히 따져보면은 사회주의자들이 일궈놓은 세상은 핵을 날리지 않는 이상, 중국은 좀 예외네. 아무튼 사회주의인 중국도 근데 사실 보면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잖아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누구보다 지구 파괴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본질은 뭐냐라고 봤을 때 인간 욕심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인간이 문제야. 어떤 체계를 떠나서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다죽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여튼 이거는 제 생각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 개발 공부에 온전히 못하고 막 이렇게 뭐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고민은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보다 더 원론적인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다 죽어요. 막말로 나가다가 뭐 이태원 사건만 해봐도 누가 거기 가서 압사돼서 죽을 줄 알았겠어요. 세월호 봐봐요. 뭐 교통사고 수도 없이 죽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뭐 어떤 뭐 권사님이나 이런 분도 그냥 잘 지내다가 갑자기, 아니 저희 아버지도 할머니 생일 파티 연다고 내려가다가 차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인간이 열심히 사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런 게, 이런 걸 보면 의미가 없죠. 뭐 자살도 많이 하고 뭐 이혼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은 심각하게 해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묻어놓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제 답을 찾죠. 나름대로의 답을 찾는데 저는 종교적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를 선택했고 저는 그게 맞다고 믿고,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추천을 하죠. 왜냐면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어떤 고민들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진지하게 하다 보면.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묻어주는 거죠. 자, 그건 그거고, 그러면 이 다양한 것들 신경 쓰느냐고 온전히 집중 안 된다, 이런 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우선 일단 이게 맞아요. 내가 개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온전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두 번째, 고민이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끝까지 고민하세요. 답이 나올 때까지, 찾을 때까지. 몇 년이고 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세우고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세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3번, 귀를 여세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를 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세요. 내가 개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고민하시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귀를 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오버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 중요하냐면 요즘은 미디어 시대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데 자신의 생각이라고 착각해요. 진짜 그래요. 어떤 권위자, 오은영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동성연애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세상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옳다고 가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묻고 싶어요. 왜 옳은데요?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셨나요? 정말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엔 한 80%가 그냥 유행이에요. 그리고 이 유행에 따르지 않는 저의 어떤 말을 하면 악플이 달립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랑 화상 채팅으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죠 라고 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 도망갑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동성연애를 찬성해도 좋고 반대해도 좋아요. 그런데 유행 따라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권위자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떤 고민과 고뇌를 통해서 아 그렇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어 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고민은 굉장히 건강한 고민이라고 봐요.